예, 우리 이준우 대변인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드럼통.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좀 전에 올라온 이제 보도인데요. 저도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해운회사 HMM이라는 민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HMM 직원들이 동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날 바로 반박 기사가 났죠. 그 HMM에 있는 사측과 HMM에 있는 노조 측에서 둘 다 무슨 소리냐? 처음 듣는 얘기다라면서 반박하는 입장을 바로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또 이제 어떤 일부가 이재명 후보한테 또 허위 사실 공표하는 해가지고 허위 사실 공표죄 또 고발했어요. 자, 그랬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이걸 즉시 응답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조용히 넘어갔는데 아마 이러려고 넘어간 것 같아. 이게 누군가가 HMM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제대로 약속하지도 않고 협의도 없었는데 이걸 한번 저질러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졸속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 말을 듣고 본인이 공표를 했겠죠. 했는데 오늘 드디어 사고가 터집니다. 자, HMM에서 부산 이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민주당 내에 있던 이제 민주당 내에서 HMM 그 추진 단장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 추진 단장이 부산 이전이 철회하기로 하고 자기는 이 사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말한 거를 지키지 못한 거야. 이 사태와 비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안겠다. 그런 의미로 추진 단장을 사퇴한다. 그런 기사가 지금 방금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요. 이재명이 이제 대구를 거쳐서 이제 부산에 갔습니다. 네. 부산에 갔을 때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부산에서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산업은행 이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산업은행 이전을 못하겠다. 저는 사실은 정치인이 이렇게 못하겠다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못하겠다고 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HMM 이전이었습니다. 네. HMM이 어떤 회사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해운 회사입니다. 본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HMM 본사를 이전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대도 다뤘지만요. 아니 민간 사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권에서 이전하라 마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때도 강하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재명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회사와 노조가 동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회사와 노조가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내부를 들여다보면 노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HMM에 육상노조와 해운노조가 있는데요. 해운노조는 좀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가나 관계없기 때문에. 그러나 훨씬 더 숫자가 많은 육상노조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여기하고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의 이런 어떤 이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도 하고 겁을 나니까 이렇게 이제 철회를 하고 희생양으로 그렇죠. 당시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제 물러가는 이렇게 했는데 아니 희생양으로 할 게 있지 이것은 분명히 부산 시민들을 우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부산 시민과 그리고 국민과 HMM에 사과를 해야죠. 그렇죠. 이건 이재명 후보가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유세를 시작하면 부산분들 찾아와야 돼요. 지금 제주도 있을 때 아니에요. 부산에 와서 미안합니다. 사과를 하셔야죠. 부산 시민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선거 공약 같은 거 그냥 막 던지고 무책임하게 나 몰라. 어쩌라고요. 그렇게 또 할 겁니까? 어쩌라고요? 참 황당합니다. 어쩌라고 이거 누구 개그맨 옛날 같은데. 배영만 씨가 했던 건데 자 그래서 지금 이건 제가 보기에 꼬리자리가 좀 보이고요. 민주당의 그 해운 기업 본사 유치단을 이끌었던 단장이 있습니다. 이 단장이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단장 사퇴도 진짜 진심으로 사퇴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본인이 추진단장으로 있으면서 논란이 커지니까 다른 조직으로 옮기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논란 때문에 자기가 이제 책임을 나간다 이게 아니고 이 논란이 커지니까 주목받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자리를 딴 데 옮겨서 다른 일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어설프게 졸속으로 이제 공약을 하고 약속을 하면서 부산 시민들을 속였다. 저는 조롱하고 우롱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당장 지금 제주도에 있을 때 아닙니다. 부산 시민들 지금 부산 시민들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부산 시민들이 지금 호구냐? 산업은대 온다고 했다가 또 이제 HMM 보낸다고 했다가 이제 민간기업 어떻게 정부에서 마음대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와서 제주도에 있지 말고 빨리 와서 사과 먼저 하시라. 저는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댓글에 우리 하태성님과 또 릴랑님이 극단적이시네요. 예를 든 것뿐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저런 식으로 변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변명하시겠다. 김은아님 극단수계 이재명 맞습니다. 극단수계입니다. 극단수계.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지금
국민을 우려하고 그리고 지역민들을 지금 이제 우롱하는 게 이것뿐이 아니죠. 그렇죠. 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하면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이준호 우리 대변인 알고 계시잖아요. 일산대교 문제. 예. 네. 일산대교도 문제가 있죠. 네. 자, 일산대교를 이제 국민연금공단 거기가 이제 투자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무료로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무료라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 일산대교 지을 때 그 투자를 누가 했냐? 국민연금공단에서 했는데 이거를 회수를 못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어떻게 손실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 손실을 누가 메꿔야 됩니까? 청년들이 연금을 내서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일산대교를 공짜로 함으로해가지고 부담은 청년들이 그 안 낸 요금을 대신 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것도 전부 이런 식이에요. 아랫도 깨가지고 윗도 깨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경제 순환이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초등학생도 뭐 이제 금방 저게 사기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뻔뻔하게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일산대교 같은 거 민간 기업이 투자해서 만든 다리인데 그 비용을 받지 않으면 누가 내느냐? 그럼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다리를 지었으니까 그럼 국민연금공단이 그 돈을 못 받으면 그 손실 어떻게 메꿉니까? 청년들이 국민연금공단에 더 많은 돈을 내서 요금 안 낸 거를 메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IM님도 이제 호텔 수계, 커피 수계 이재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계속해서 지금 허위사실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주 대변인 이야기한 일산대교 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이 경기지사 시절에 일산대교 무료화를 결정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것이 취소되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좋네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안 된다고 해서 복구가 돼서 지금 다시 무료화해서 유료화로 돌아왔다 고 했는데 그것이 명백하게 허위 발언이고 강명구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왜 무료냐?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투자를 해서 소위 말해서 BTL 방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즉 이제 먼저 투자를 예산이 아닌 민간에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사용자의 어떤 그 이용료에 의해서 그 이미 투자한 돈을 복구를 하는 이제 회수를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BTL 방식인데 이 BTL 방식으로 된 일산대교를 본인이 경기지사 시절에 무료화를 했다 이야기한 거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유료화가 되었다. 이게 허위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문제 무료화 문제가 결국 이제 법적으로 갔습니다. 국민연금 등이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그래서 법원에서 이 무료화 정책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냐? 2021년도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일산대교를 무료화했다. 이 말 자체가 허위라는 거죠. 즉 문재인 정부 때 복구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법원에 의한 결정이다. 명백하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그럼 허위사실 공표 벌써 2개나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자, 입만 열면 입벌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입만 벌리면 이제 구라를 많이 한다 해서 입벌구라 그러는데 입벌구 후보 이런 분이 많이 대통령 된다 그러면 국민한테 얼마나 또 허위를 얘기를 많이 할지 그리고 선전선동하면서 눈과 귀를 가릴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방금 허위 얘기한 부분도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국민연금공단이 그 돈을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청년들이 국민연금공단에 더 많은 연금을 내서 메꿀 수밖에 없다. 그럼 청년 10, 20, 30 세대는 이 이재명 후보의 달콤한 그 무료화 정책 때문에 부담을 자기들이 대신 온전히 져야 되는 마치 치적은 자기가 손도 안 대고 가져가는 그런 이제 선전선동용으로는 딱 좋은 거지만 그 부담은 10, 20, 30 청년들이 다 지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말로 정말 허위 사실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미래 세대들에게 떠넘기는 거, 부담을 떠넘기는 거 이것도 큰 문제라는 거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보면 뭐 마치 본인이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한다든지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권위적으로 극단적이다 뭐 하면서 많이 이렇게 압력을 이렇게 행사를 하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제 국민들에게 제대로 지금 현재 지금 분노를 지금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도 굉장히 변하고 있는데 특히 가장 최근에 커피 원가 120원 때문에 커피 자영업자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로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PD님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 자영업자 관련해서 지금 커피 원가 120원 논란 때문에 자영업자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김문수 후보로 이동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한국경제신문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 것처럼 자영업자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입만 열면 뭐
그 지역 화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치 자영업자를 뭐 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모조리 다 거짓말임이 이제 드러났고 자영업자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 즉 커피 원가는 120원밖에 안 하는데 실제로 판매하는 거는 8,000원, 10,0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남긴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 앓는 소리를 하는 거다. 그렇죠. 이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과 지금 민주당이라는 게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전국의 자영업자 수가 약 70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00만 명이 정도 되는데 만약에 정말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요. 이분들의 소득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700만 명의 평균 연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2천만 원도 안 됩니다. 1,980만 원가 되거든요. 이렇게 물론 자영업자 중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현상 유지에 급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연 평균이 2천만 원도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월급쟁이들보다 월급 셀러리맨들보다 소득이 더 작은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자영업자들이 지금 현상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폭리를 취하는 악덕업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 중에 중도층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그분들 되게 실리주의자입니다. 시장을 통해서 본인들이 가정도 꾸리고 꿈도 키우고 희망을 가지는 그런 대표적인 직군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요 본인한테 시장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 이해 못하거나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으면 반드시 그건 돌아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 중에서 상당한 중도층과 무당층이 많은데 그분들이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그렇죠. 김문수 후보적으로 상당히 이동하고 있는 게 여론조사에서 지금 잡혔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전국의 자영업자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경기도 별로 안 좋은데 정말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영업자 우리 사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금 가장 어려워졌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은 탄핵 정국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생 고령화 상황에서 내수가 자꾸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런 어떤 결정타를 내린 게 우리 오국화 우리님 고맙습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가장 자영업자 결정타를 날린 게 우리 이 대표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가 제가 할 때는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주 52시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조업에서 이제 잔업이 없습니다. 네. 잔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식이라든지 이런 게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밤 장사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이제 개업을 하죠. 이제 고용을 못 해요. 이제 겨우 이제 가족들끼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몸을 때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 세 번째,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채용합니까? 못 해요. 그동안은 좀 시급으로 해서 좀 비정규직을 하고 또 장사가 안 될 때는 이제 자기 혼자 가족끼리 했는데 이제 정규직화 해보니까 이제 사람 고용하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지방자치단체 대구시에서도 경제국장을 하면서 이 자영업자 분들 정말 제가 많이 알고 있고 어려움도 알고 있는데 바로 문재인 정부 때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이 많이 받은 어떤 진영 집단 그리고 산업이 어디냐?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이에요. 자영업자 여러분들 이 좌파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재명 후보는 와가지고 커피 120원 이런 식으로 마치 자영업자가 악덕 사장인들 마냥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정권들이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자영업자들은 이제 본인의 선택과 역량 그리고 본인이 꿈을 가지고 인생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꿈과 인생을 건 모험을 이재명 후보가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할 자격이 없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까지 몇 개입니까? 그런 사람이 저렇게 남의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자영업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면서 평가절하는 거 정말 용납해서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 우리 자영업자 하신 김 사장님, 이거야. 김 사장님, 예, 사장님. 예,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영업하시면 어려우실 건데 슈퍼챗 김 감사합니다. 사장님 위에 한번 그 게시글 한번 네, 읽어주시죠. 김 사장님 위에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좋습니다.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은 자영업자들을 탄압 시도 정치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네 이분이. 예, 맞습니다. 네네. 또 하태성님도 정확하게 아시는데요. 지금 직장인들 같은 경우 좀
그동안 봉급이 좀 적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발전과 또 소득을 더 많이 이제 벌고 싶어서 좀 잔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잔업을 못 하게 하니까 하태성님처럼 투잡 뛰게 만들어놔요. 투잡 뛰게 돈 더 벌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대리라든지 투잡을 뛰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과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이 있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서 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좋은데 그거를 오히려 국가에서 이게 맞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잡뛰기 만들어놔요. 투잡뛰기.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이제 망치고 있는 것이 좌파 정부고 가장 저는 자영업자의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지금 근데 이재명 후보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또 노주성을 이끌고 있잖아. 노주성. 그렇죠. 예, 예. 노쇼 주도 성장. 즉 호텔에 갔는데 노쇼 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소주성이 아니라 지금 노주성 정책으로 지금 대한민국 이끌러 가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재명과 민주당을 꼭 우리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아는 얘기니까 제가 이제 기계 안 하겠지만 노쇼를 여러 번 하면 경제가 순환돼 가지고 말이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노쇼 여러 번 어떻게 됩니까? 노쇼 하면 그 돈을 다 그때마다 다시 환불을 환불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호텔은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만약에 해결 방법 딱 하나입니다. 그 은행이 호텔이면 돼요. 그러면 돈을 찍어내가지고 갚아줄 수 있지. 그러면 사실 은행이 호텔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은행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돈을 찍어내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다 경제가 다 물가 오르면서 오히려 더 실업자가 많아지면서 경제가 다 폭삭 망하게 되죠. 자, 그런 황당한 얘기를 경제 순환이라는 그런 어설픈 걸로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꼬리를 딱 붙들고요. 저런 말도 안 되는 경제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는 거, 저 위험한 사람이 정권을 잡겠다는 거, 그걸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순서를 제가 또 말씀드리면은 제가 꼽은 드럼통 순서입니다. 자,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몰지각하고 경제 메커니즘을 모르고 반시장주의적인 사람이 한편은 또 잔인하기도 합니다. 그 잔인함이 우리만 느낀 게 아니에요. 자, 한국 리서치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자, 좀 자료 준비되어 화면 띄워주시죠. 자, 이겁니다. 예, 띄워주시죠. 한국일보가 이제 한국 리서치에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일반 국민들 상대로 해가 조사를 했더니 당선되면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을 할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더니 무려 절반이 넘는 53%가 정치 보복 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게 언제 조사한 거냐면요. 지난 이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무려 3,000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웹 조사를 벌였는데 거기서 이제 53%가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 하겠다는 말을 직접 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잔인하게 하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 너무 착해서 탈이다. 나는 잔인하게 하겠다. 그것도 어떻게 몰래 하겠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거를 국민들이 지금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 되면 보복이 곧 일어나겠구나라고 53%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 다음 자료도 이어서 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안 할 것이다가 30%도 안 돼요. 보복 안 할 것이다 30%도 안 되고 모르겠다가 18% 나오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삼권 분립 얘기가 나옵니다. 자,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있죠. 거기에 부원장 박진영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삼권 분립이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왔다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뭐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최고 존엄인 이재명 후보를 유죄를 내린다고 안 돼. 그러면 사법부 없어져야 돼 하면서 사법부를 통합하는 또는 사법부를 장악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민주연구원에서 꿈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발언을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부원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삼권 분립도 위협받고 있구나라고 응답한 이제 응답자 수가 무려 44%나 된다는 거. 자, 이제 이거 이렇게 되면 여러분 대충 이제 감이 올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만약에 탄생한다면 첫 번째 정치 보복으로 또 한 번 세상이 어지러지겠구나. 두 번째 삼권이 장악돼 가지고 이제 삼권 분립이 없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입법을 하고 마음껏 처벌을 하고 마음껏 봐주기를 하는 그런 괴물 같은 정부가 탄생했구나라는 것을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제가 이재명이 많이 당선되면 좌파 독재 포퓰리즘 정부라고 저는 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삼권 분립이 아닌 독재, 총통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사실상 총통제죠. 그렇죠.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일어났던 점에서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이제 뿌릴 겁니다. 결국 모든 부담이 결국은 국민들과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갈 겁니다. 이런 어떤 좌파 독재 포퓰리즘 정부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드럼통을 마치고 힘내라 대한민국 시를 가겠습니다.